그런가 하면 이 에이펙을 두고서 정부와 여당 간에 상당한 어떤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아예 입법기관이 법으로서 제정해서 재판을 중지해버리겠다라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부와 여당 사이에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에이펙하고 있는데 무리한 재판중지법으로 에이펙의 소식을 다 덮었다. 정청래의 자기 정치다. 뭐 이런 얘기도 여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에이펙도 A급이고 시정연수도 A급이요 라면서 대통령을 띄워주면서 본인을 낮추는 듯한 글을 올렸는데 글쎄요. 이런 글 한두 개로 세간의 논란이 잠재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변인께서 하시겠지 뭐.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정쟁 끌어들이지 넘어져. 조심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판중지법 대추진은 여기까지 하시죠. 이 법은 국정안정화법이다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그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모양이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자, 명청 팬덤 각자 길 걷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 재판중지법은 김어준이 연기 피우고 친문들이 휘발유 뿌렸다. 우리 안 필요한데 저거 왜 그러냐. 정청래가 눈치 안 보고 들이받은 건 다음 당대표도 자신 있다는 계산 아니냐. 어쭈 정청래 저거 봐라. 뭐 이런. 자, 정청래 대표 지지층이 있는 딴지일보 게시판. 정청래 욕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 대통령보다 당대표 발목이 더 잡혀? 이거 왜 이래? 정청래 대표는 흔들리지 말라. 양태경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은 어느 쪽입니까, 둘 중에? 저는 양쪽 다입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네. 양쪽 다? 왜냐하면은 뭐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 반대로 정청래 대표는 뭐 여당의 대표로서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저런 이 우려가 나오고 저런 법안이 추진되게 된 배경에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법부, 특히 뭐 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속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우려의 말, 마치 국정을 흔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를 더더욱 이제 정부가 그런 재판을 고려하지 않고 헌법 84조의 취지에 맞게 계속 대통령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법안을 추진한 건데,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이게 무슨 대통령이 하명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비칠 그런 국민적 여론의 악화를 이제 감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게 민주주의의 좀 바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실과 조율도 안 하고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법을 해서 대통령실 멈춰 세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의 목소리를 낸 거고 그 입법부는 입법부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조율이 있을 수 있고 원래 사실 저런 우려의 목소리 같은 거는 과거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뭐 밀실에서 얘기를 하고 아예서 국민들이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이제 더 이제 공개하고 오픈하고 오히려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과정에서 조율을 하고 합의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전 더 낫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으로 보이기보다는 그냥 목소리가 있었고 충분히 합의를 하고 봉합이 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내 반응은 좀 싸늘합니다. 함께 보시죠. 저게 정말 좋은 법이라면 끝까지 추진하지. 대통령실에서는 왜 제동을 걸었을까와 관련한 내용이죠. 중진 의원,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소통이 매끄럽지 않고 의혹이 앞섰다. 재선 의원, 어제 삼선 의원 얘기 저희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번엔 재선. 아, 에이펙 직후 아니냐. 시정연설 직전 아니냐.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맨 사법 관련 얘기만 나온다. 당 지도에 대한 불만입니다. 어제는 그 원내 지도부 의견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번에 수도권 의원. 대통령 구했다 프레임 짜면 당대표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며 우리 착한 양태정 변호사님과는 다르게
이 불협화음이 나와요. 국정안정화법이라면서요. 그러면 대통령실을 설득하든가 끝까지 하든가 아니면 이 법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든가 둘 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대변인, 수석 대변인 고생하고 있는 우리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박수현 통해서 대변인은 뭔지예요. 이거 국정안정화법이다 추진하겠다라고 하루 만에 이게 뭐가 됐습니까 모양이? 예, 그러니까 대변인이 그래서 3대 업종이죠. 3대 협정이다. 네, 수석 대변인 선배로서. 네, 수석 대변인의 고뇌가 묻어나는 한 이틀간의 행보였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 대변인이 이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하루 만에 이제 정리를 말끔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번 얘기를 하고 강주정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그날 오후에 다시 비서실장이 나서서 정무수석도 아니고 네. 이렇게 그 최종 정리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해석, 좋은 해석들도 많이 합니다만 이제 그동안 누적돼 왔던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순방 때마다 정상회담, 아세안, 유엔 총회 할 때마다 뭔가 그 대통령이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덮여버리는 희한한 그런 효과 예를 이런 들어 것들. 조의대 부른다 이런 것도 협의 없이 쿡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에이펙 1일 날 이제 그야말로 총회는 당일날 1일이었잖아요. 이제 그날 또 이 얘기가 국정안정화법이 불쑥 나오니까 재판 중지법이죠. 예, 국정안정화법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재판 중지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불쑥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기가 많이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네, 아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나라도 불편하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참에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은 더군다나 대통령 당사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막 불쑥 나왔다가 또 정리가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조율을 해달라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고 강우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아니 이미 중지가 되어 있고 만약에 혹시 재개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면 심판 청구를 하든지 이제 그렇게 좀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된 것이라서 대통령실하고 당과의 조율에 앞서서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도 조금 조율을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매번 원내 지도부 모르고 있었다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네. 집권당으로서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신뢰 문제다. 예,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아니 정당이라는 게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선거에 이기려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눈앞에 닥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조금 뭔가 왜 우왕좌왕하지? 왜 오락가락하지? 하루 만에 왜 바뀌지? 이런 모습을 또 반복된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는 이번 일을 기화로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재판중지법 안 하기로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정책을 두고 당정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여서 정리됐다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재판, 한 명의 재판을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으로서 재판을 중지하겠다라는 이 초유의 법을 추진하면서 이건 국정안정화법이다라고까지 대대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대통령실마저 제동을 건 장면이기 때문에 논란은 굉장히 거셀 것 같아요. 안용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법부터가 말이 안 되는 법이죠. 그게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든다. 전 세계 아마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겠죠. 남미나 과거 독일 같은 데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기본적으로 현재 여당의 주장대로라면은 대통령의 형사소추가 재임중이 안 된다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을 다 포함된다고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법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 무죄라면서 굳이 법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과의 갈등은 저는 사실 재임 초기에 대통령에 도전할 여당 인사가 없습니다. 없다. 네, 저건 이제 언론이
싸움 붙이면 재밌으니까 붙이는 측면도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배드캡, 이제 굿캡, 배드캡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역할을 분담하는데 배드캡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쁜 역할 하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너무나 환호하는 거야. 이거 못 벗어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배드캡 역할이, 굿캡은 대통령은 뭐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죠. 한편에 있다 이제는 전체를 나도 아우를 수밖에 없다. 그게 맞습니다. 대통령은 전체를 볼 수밖에 네네. 없죠. 그런데 이제 배드캡은 강성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정청래 대표는 했고, 또 그게 대통령의 속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대변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 하니까 강성 지지자들은 열렬히 박수를 치니까, 아까 어떤 뭐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의혹이 앞섰다는 이야기인데 의혹이 매우 앞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이 김어준 쇼인가 무슨 뭐 어디 뭐 유튜브에 나온 다음에 거기서 뭐 김어준이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10여일 만에 이게 뭐 정청래 의원 입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어준과 정청래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근저에는 강성 지지자들의 박수, 환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정청래 대표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년도에 재선을 연임을 하려고 한다면은 강성 지지자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제 뭐 당원들로만 투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강성 지지자층만 얻고 나면은 내년도에 당대표 재선하고 그러면은 이른바 총선의 공천권 문제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해볼만 하지요. 그러니까 의혹이 앞섰다는 이야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재임 초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여권 인사는 없습니다. 다만 의혹이 앞섰을 뿐, 너무 재미를 붙였을 뿐. 자,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요 뛰어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제, 그리고 여당 대표라면요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까지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당 대표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네.